네, 저희가 이전 내용에서는 계속 분할 정복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분할 정복을 이용하면 복잡했던 문제를 이제 작게 만들면서 이제 편리한 그런 걸 봤는데, 그게 좀 좀 부적절한 경우들이 이제 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문제가 분할될 때마다 분할된 부분 문제들의 입력의 크기의 합이 분할되기 전의 입력보다 커지는 경우. 이게 뭐지? 뭐 이런데 좀 이따 예제를 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경우 1 같은 경우는 크기가 n인 문제가 거의 n에 가까운 크기의 2개 이상의 부분 문제로 이제 분할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분할되면서 처리되는 경우에 이렇게 분할 정복을 쓰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크기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크기 n인 문제가 C분의 n 크기의 거의 n개의 부분 문제들로 분할돼서 처리가 되는 경우. 어쨌건 뭐 C는 상수로 되더라도 어쨌건 얘도 계속 문제가 계속 n개씩 계속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네요. 자, 토끼 문제가 있는데 한 쌍의 토끼들은 한 달이 될 때 한 쌍의 토끼를 낳고 두 달이 될 때 또 다른 한 쌍의 토끼를 낳는다. 내가 방금 한 쌍의 새로 태어난 토끼를 샀다면 지금부터 n번째 달에 몇 쌍의 토끼들이 태어날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굉장히 흔한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보통 n이 주어지면 새로 태어난 토끼 쌍들의 수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때 n은 이제 계속 달이 바뀌어 나가겠죠. 뭐 한 달일 때, 뭐 10달일 때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n은 매개 변수로 처리하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처리할 때 요 i는 달수, 0번째 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0번째 달에는 한 쌍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야 이제 그 새끼를 낳기 시작하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달에도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달이 되면 얘랑 얘를 합쳐서 이렇게 두 마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두 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이 되면 이전에 있던 애랑 얘가 또 이만큼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서 세 개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달이 되면 이쪽에 있던 애들하고 기존에 있던 애들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얘네가 이제 달이 지날수록 이전에 있던 값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값을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보나치 수열. 그래서 앞에 두 수를 합쳐서 그 다음 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두 수를 합쳐서 그 다음 수, 두 수를 합쳐서 그 다음 수, 두 수를 합쳐서 그 다음 수. 이게 토끼 쌍들이 이제 태어날 때의 그 경우랑 같다라고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꽃잎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건 이런 애들을 수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을 때 1이고요. 그죠? 요게 0번째 1이고 첫 번째도 1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전이랑 그 전전이랑을 합쳐가지고 현재를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의 룰을 가진 애들을 저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 그 피보나치 수열을 함수로 이제 만들면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만들 때는 함수 n이라고 하는 애는 만약에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땐 1이라고 평가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이전의 값하고요, 그 전전의 값을 더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얘네들을 막 만들면 이게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때 시간 복잡도가 한 요 정도 나온대요. 여기 보면 지수승이 붙잖아요. n승이 붙습니다.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왜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문제가 분할될 때마다 분할된 문제의 입력 크기의 합이 분할되기 전에 입력 크기보다 매우 커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F5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요거부터 볼까요? F3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F2를 구하고 F1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요걸 하거든요. 이 F2는 F1과 F0가 합쳐져서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자, 다시 얘를 구할 때는 요거랑 요걸 합쳐서 요걸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F4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F4는 F3하고 F2. 이 F2는 여기에 등장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F3는 이렇게 구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F5를 구하고 싶다면 F4를 구해야 되고요. 이쪽 면에서는 F3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F3가 또 여기도 들어있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6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 면에서는 F5를 구해야 되고요. 이쪽 면에서는 뭘 구해야 돼요? F4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계만 하나가 늘어나면 트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거기다 하나 더 늘어나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흔히 보던 하노이 탑, 흔히 많이 얘기했던 하노이 탑, 피보나치 수열, 팩토리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n 값이 작을 때는 괜찮습니다. 풀만한데 n이 조금만 커지잖아요. n이 조금만 커지면 여기에 보듯이 이렇게 n승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씩 계산이 되고요. 예를 들면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아니다. 하노이 탑 같은 거. 하노이 탑을 64개인가요? 판 64개로 옮기려면 어쨌건 판을 옮길 때마다 시간이 얼마 걸린다라고 치면 그 64개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 옮기는데 몇억 년이 걸린다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죠? 지구 멸망할 때까지 아마 못 옮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해결할 수 있지만 조금 복잡해지면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여기 제목에서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할 정복이 이제 부적절한 거죠.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부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뭘 쓰냐면 여기에 보듯이 이렇게 똑같은 문제.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F2가 여기 F2로 나타나고요. 그게 또 여기도 나타나잖아요. 여기 F3가 나타났는데 여기 F3가 나타나잖아요. F4가 있는데 다시 이쪽에 또 F4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부분 문제를 여러 번 해결해야 되는 경우라면 원래대로면 매번 계산해야 되거든요. 얘가 제기이기 때문에 얘가 계산돼야 얘가 계산되고, 그러니까 얘랑 얘가 계산돼야 얘가 계산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미 했던 걸 또 하고 이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해결해야 하는 경우라면 동적 계획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해요. 저희가 다음 장에서 이거 배울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그죠? 요거 죄기로 요것만 돼도 사실은 땡큐인데 이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걸 또 해결하는 방법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저희가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분할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요약을 잠깐 보면, 균형 취하기 발견법이라고 해서, 밸런싱을 처리해서, 이제 하는 경우면, 보통 저희가 분할 정복이라고 하는 방법을, 처리를 할 거고, 요 분할 정복은 부분 문제들이 독립적이라면, 그러니까 중복 계산을 안 한다면, 그러니까 요 앞에처럼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이나 이런 애가 아니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쪼개가지고 이제 푸는 게 보통 기본이죠. 자, 그래서 최대값이나 최소값, 합병 정렬, 빠른 정렬, 선택, 이런 애들은,
저희가 분할 정복을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피보나치 문제는 부분 문제들이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할 정복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자, 대개는 분할을 할 때, 그러니까 분할이 쉽게 이루어지는 애들은 최대 최소나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 찾기나 아니면 합병, 우리가 그 정렬하던 애들 있죠. 걔네들은 이제 분할하는 시점이 쉽고요. 합칠 때 좀 귀찮습니다. 또는 이제 합병할 때 빠른 정렬이나 선택 알고리즘은 잘라낼 때는 좀 불편한데 얘네들 이제 합쳐서 결과를 이제 확인할 때는 이 합병할 때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할 합병은 분할할 때 쉽든지 합병할 때 쉬운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두 개의 부분 문제들로 나누어지지만 뭐 항상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저희는 이번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분할 정복에 의해서 처리를 할 거고, 뭐 되게 최대 최소 합병 혹은 빠른 정렬 그 다음에 선택 뭐 이런 알고리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 잘 정리하시고요. 꼭 뭐 늘 말씀드렸듯이 꼭 프로그램으로 한번 직접 돌려서 이게 진짜 제일 잘 되는지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꼭 그러니까 사실은 책에 소스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책의 소스를 그냥 계속 보고 베끼고 막 이래서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해하시고 책 덮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다른 예제도 직접 좀 첨부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